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같이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프로그램 서대문 FM 지식 한 스푼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프린스의 뉴 파워 제너레이션 듣고 왔고요. 오늘 애매한 언니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2회 동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책으로 희음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은 또 새로운 책으로 새로운 분과 함께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젠더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금명륜이라고 하고요. 별칭으로 골디를 쓰고 있어서 편한 대로 불러주시면 되고요. 젠더교육 플랫폼 효제의 원장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젠더 교육 플랫폼 효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젠더교육 플랫폼 효제는 사단법인이기도 하고 비영리 단체입니다. 31년 전에 이효재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설립한 단체고요. 한 29년간은 여성사회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해 왔다가 3년 전에 이효재 선생님께서 작고하셨고 저희가 선생님의 그 뜻을 선생님 마지막 가셨던 진해 그리고 서울 이 한국을 넘어서서 조금 선생님의 뜻이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는 활동으로 확장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모아서 저희가 단체 명칭을 좀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젠더교육 플랫폼 효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 명칭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성평등을 이슈로 하는 젠더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컨텐츠의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활동하고 있는 곳입니다. 엄청난 활동을 하는 곳인 것 같은데. 네. 네, 효재, 이효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효재 선생님은 한국의 여성학이라는 강좌를 제일 처음 여신 사회학자이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데 헌신하셨던 1세대 페미니스트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선생님을 소개할 때 늘 이효재 이렇게 말할 때 드러나는 것처럼 가족법을 또 전공하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남아 있었던 호주 제도라는 것의 그 문제점을 굉장히 열심히 파헤치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일제의 잔재라는 것도 밝혀내셨고 그 과정에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해보자. 부계로만 혈통이 유지되는 것이 더 그 남성 중심의 가족 제도를 강화하고 호주제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잔재가 되다 보니 엄마의 성도 중요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보자. 내가 먼저 그러면 부모성을 함께 써보겠다. 그래서 어머니 성과 아버님 성이 같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효재라고 쓰셨는데 그게 제 기억에는 1999년이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굉장히 막내 활동가로 멀리서 볼 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따라했어요. 선생님 저도 쓸래요. 그래서 저는 김황명륜으로 처음에 선생님을 따라서 썼는데 어머니가 황씨셔서.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던 시기거든요.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이 그쵸. 야 그러면 너처럼 그렇게 부모성 함께 쓰는 사람 둘이 만나면 애가 뭐 성이 4개가 되겠네. 그래서 다시 또 내자끼리 만나면 성이 8개가 되겠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 그쵸. 네, 그랬던 시기인데 융통성이 없던 시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한참 많이 회자가 한 1, 2년 되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도 인터뷰한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근데 참고로 굉장히 그 보수적인 이어서 저랑 몇십 년간 계속 이렇게 싸우고 있는 저희 아버지가 제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서 보시고 네. 아침 출근길에 네. 저한테 야, 이 기사에 난 김학명륜이 내 딸 너냐 이렇게 물으셔서 제가 네. 그 당시에 제 신조 중에 하나가 출근할 땐 아빠랑 싸우지 않는다였거든요.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발 신는데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거 저 맞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개명까지 할 건 아니고요. 엄마 성도 중요하다는 문화운동의 일환이에요. 막 이러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누가 뭐래? 그러시더니 김황명륜 발음이 너무 이상해. 김이 세금자에서 왔으니까 앞뒤 바꿔서 황금명륜이라고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러고 다시 마루로 들어가시는데
제 일생일대의 사건이었어요. 그렇구나. 제가 하는 이 여성운동을 지지하고 그렇게요. 응원하고 무언가 그런 에너지를 주시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 그 사건을 계기로 아빠랑 약간 좀 화해의 무드가 형성이 되었고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이름이고 이 이름 쓴 다음부터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부모성 하나 함께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추천드리고요. 황금명륜 이 이름이 너무 되게 기억에 확 남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골디라고 그 쓰시는 것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그 영어 골디라는 이름은 네팔에 저희가 무슨 그 프로젝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팔 슬럼과 빈민촌의 아이들하고 여성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 6년 전에 일을 시작할 때 당신은 누군데 우리 동네 와서 일을 합니까? 이렇게 네팔 주민들이 물으시잖아요. 네네.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젠더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황금명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황금명륜 받침이 다 들어간 한글말을 외국인들이 딱 발음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쵸. 아무도 발음을 못하셔서 제가 황금이 골든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날 만나면 다 황금아 이렇게 불러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때 이제 그 골든이란 말 때문에 골디라고 부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긴 이름이에요. 골디는.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사연이 합쳐져서 예쁜 이름 멋있는 이름이 또 생겼다 이런 말씀이고요. 너무 들으시는 분들도 기억에 계속 남으실 것 같아요. 황금명륜 이 이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도 이효재 선생님의 뜻을 이어서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실천을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 저는 여성사회교육원은 많이 들었는데 같은 단체. 효재를 최근에 들어가지고 네, 같은 단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다룰 또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얘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남성해방이라는 책을 또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책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남성해방은 네덜란드 저자인 옌스 반 트리트 씨가 쓴 책이고요. 옌스 반 트리트 씨가 쓴 네덜란드어의 원제목은 제가 네덜란드어를 못해서 영어로 바꾼 제목만 알고 있는데 Why Feminism is Good for Men이거든요. 네. 페미니즘은 왜 남성에게 좋은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의 한국 제목을 출판사와 협의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막 서베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한 제목이 남성해방입니다. 이 책을 작년에 제가 네덜란드에 갔을 때 공부하러 갔을 때 접하게 되었고 저도 영어를 잘 못해서 그 파일을 주셨는데 그걸 이제 단순하게 구글 번역기로 그냥 대충 좀 돌려서 무슨 내용일까 하고 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본 책의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흥미진진한 거예요. 특히 저는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야, 이거 교육 현장에서 쓰면 너무 좋겠는 그 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들고 한국에 돌아왔고 여러 이제 동료들과 뭐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논의를 하면서 이걸 좀 한국에 소개하면 어떨까. 특히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한 10년 이내 7, 8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평등 의제에 대한 백래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성평등이라는 게 여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그것을 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남성 또한 있어 라는 걸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번역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번역 출판해서 처음 한국에 소개하시고 사실 네덜란드의 책은 전 약간 낯선데 어쨌든 거기서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남성해방이고요. 그러면 번역하시기까지 처음에 이렇게 보시고 번역하시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네덜란드에 간 게 4월이에요. 2022년 4월. 네. 그리고 그 4월에 교육 참가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 책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마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구글 번역해서 이게 뭔 내용인가 알아본 게.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네, 아마 한 4월 중하순쯤 책이 내용이 괜찮구나. 우리한테 좀 영감을 주겠는데 하는 걸 파악하고 5월에 귀국을 했고 네. 그때부터 연말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출판을 할 것인가. 네. 사실은 뭐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가 기획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출판사도 아니고 대형 출판사에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책을 출판해 줄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경로를 찾다가 네. 독립출판사에 손이 닿았고요. 네. 다행히 그곳에서 저희의 청을 받아주셔서 네. 책을 출판하게 됐으니까 한 6개월 걸린 거죠. 책을 출판하기로 확정한 기까지는 6개월 걸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번역하고 감수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5월에 나왔으니까요. 출판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총 1년이 걸린 1년 셈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도 빨리 진행된 편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군요. 이렇게 샤샤샥 이루어졌고, 책 편엠터 논일다에서 나온 남성 해방 책입니다. 네. 이렇게 얇은,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이 표지도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되게 표지가 남자아이가 이렇게 어떤 거푸집 같은 곳 맞아요. 거푸집.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표지입니다. 네. 이 남성해방 책이 독일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영어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글 네. 한국에서 네.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로 출판 번역 출판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표지는 네덜란드 원래 그 오리지널 그 표지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각각 다른 약간씩 다른 제목과 다른 디자인으로 내셨더라고요. 그 나라마다 좀 이 Why Feminism is Good for Men이라는 원제를 어떻게 소개하는 게 그 나라에 더 적합한가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저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대목도 다르고 표지 디자인도 다른데 저희는 네덜란드 표지 그대로를 좀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거푸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자는 그걸 거푸집이라고도 하고 그 저희 페미니즘 운동에서 탈코르셋 운동이라는 것을 또 이제 좀 영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얘기되는 분들이 몇 년 전에 또 한국에서도 많이 펼치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남성에게도 그러한 남성들 스스로 벗지 못하고 있는 코르셋 같은 것이 있다라는 의미를 디자이너한테 전달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상징적인 그런 표지인 것 같아요. 또 책 내용과 또 같이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청곡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볼 텐데요. 어떤 음악? 황금명륜님의 신청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신청곡은 제이레빗의 해피띵스인데요. 네. 별다른 이유는 없고 들으면 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이고 저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그랬거든요. 신선하고 즐겁고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신청합니다. 네, 그럼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레빗의 해피띵스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아까 성평등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현장에서의 고민이 이런 책을 내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특히 아까 또 백래시라거나 이런 것들 좀 최근에 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고민이신지 좀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는 젠더교육 전문가 그리고 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성평등 교육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이 활동을 그러니까 전문 강사로 한 것은 201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13년 정도 되었는데 이 13년의 전문 강사로서 성평등을 주제로 청중을 만나는 시간 중에 최근 한 7, 8년 굉장히 현장에서도 좀 무례하다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만큼 성평등이라니 이미 평등은 다 이뤄서 이미 여성 상위 시대가 됐는데 무슨 이런 강의를 하는 거야? 무슨 이런 교육을 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청중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점점 더 많이 만나는 게 제가 느끼기엔 실제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난다기보다 그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좀 더 거세지는 느낌? 예를 들어 10명의 청중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한 두세 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 표현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반의 문화와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평등이라는 건 다 이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얘기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인 얘기야라고 부추기는 문화. 그리고 뭐 정부도 지금 정부도 뭐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되는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화. 이것이 다 이게 혼재돼서 그런 반응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런 고민을 7, 8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그런 걸 목도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걸까? 내가 보는 세계에서는 아직도 성차별적인데 이걸 어떻게 다루면 청중들한테 가닿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끝에 UN 있잖아요. 국제연합. 네. UN도 그 부처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UN 위민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겠죠. UN 위민 산하에 UN 위민 트레이닝 센터가 있고 UN의 산하기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공무원들 성인지 교육을 하는 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유엔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그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에요, 거기가. 네. 근데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뭐 한국어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강사. 그 사람들은 트레이너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25명 매년 선발해서 전문가 과정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네. 한참 그 백래시를 이제 만나서 어떻게 이걸 다루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지원을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이 과정이 지금 5기가 진행 중인데 제가 2기로 선발이 돼서 잠깐 자랑하자면 한국인 최초입니다. 오. 지금까지도 없어요. 저 말고는. 사실 언어 장벽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 중에 성평등에 관심이 있는 어떤 활동가가 계시다. 여러분 저도 구글 번역기로 다 지원서 써서 당첨됐어요. 당선됐대. 당첨.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그 과정이 마침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렸기 때문에 2018년에서 19년 6개월 이 연수 과정을 암스테르담에서 공부하러 갔었고 그때 저한테 가장 신선하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백래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였어요. 그게 너무 전 지금 말할 때도 또 소름 돋는데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 25명이 똑같이. 대륙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게 다 구성돼서 모였는데 다들 강사들이 트레이너들이 나 진짜 백래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약간 일종의 해방감 같은 느낌? 아 이게 우리 사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당연히 세계 곳곳에 성차별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걸 좀 바꾸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든 곳곳에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양상들을 마주하고 있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러면 이 백래시를 전면적으로 좀 다뤄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찾다가 성평등 의제에 내 기득권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백래시를 한다면 그렇게 느끼는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만들면 되는 거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만약에 백래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다른 분명히 노력들이 있을 텐데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 유엔 연수 마치고 와서 한 1년을 세계 각국에 그걸 또 막 뒤졌어요. 구글 번역기와 함께. 구글 번역기. 구글 번역기 훌륭합니다, 진짜. 그러다가 이제 파파고도 만나게 되고 요즘은 디플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쓴 번역기 중엔 디플이 가장 완벽한 번역에 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인적 광고 아닌가 싶은데 광고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각국의 여러 노력들을 찾아냈고 그 중에 하나가 이매진이라는 거였어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 3개국이 성평등 의제의 소년과 남성을 주체로 만들기 위한 교육 도구. 한국 사회에서 보통 이런 걸 매뉴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교육 도구 모음집이라고 부르던데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전 세계에 오픈 소스로 공개한 걸 찾은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그걸 찾고 또 다시 자동 번역으로 돌려보니 너무 재밌는 거죠.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게임 같아요. 예. 너무 재밌어서 이걸 이제 공부해 보겠다고 이걸 제작한 나라 3개국이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이 3개국의 NGO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든 매뉴얼인데 이 3개국 단체에 제가 전부 다 메일을 보냈어요. 나 그거 공부하고 싶다. 난 한국의 골디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도 백래시가 심해서 이걸 좀 공부하고 싶다. 메일을 보냈는데 네덜란드에서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로. 이걸 공부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긴 이야기를 뭐가 지나갔지 이러면서 네. 어떻게 문제를 느끼시고 직접 찾으셨는지 이 해결을 위해서 그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백래시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고 어딜 가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좀 약간 그런가요? 이제 어느 정도 평등해지지 않았냐? 이만큼 가졌으면 가졌지 뭘 더 가지려 하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래서 네, 진짜 그런 고민이 있으시고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또 발걸음이 세상을 또 바꾸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성평등 교육이나 젠더 폭력 예방 교육으로 공무원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요. 네. 제가 만나는 청중 중에 50에서 60%는 공무원이에요. 네. 그리고 나머지 40에서 50% 중에 가장 많은 빈도는 저처럼 이런 일을 하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동료 강사죠. 그리고 이제 학생이나 교사 이렇게 좀 뵙고 있는데 아직도 성평등해지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넘쳐라고 말하고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건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래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다루지 이 문제를 그걸 너무 찾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몇 군데를 봤는데 매우 흥미진진했고 그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맥락 속에서 변형해서 우리 것으로 다시 만들어 본다면 뭐가 가능할까 이걸 동료들하고 다시 또 좀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발품을 많이 팔게 된 거죠. 네. 그러면 네덜란드에 가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세 군데 노크를 했는데 네, 네. 네덜란드에서만 답장이 네, 왔고 네. 그래서 제가 당신들의 그 이매진 매뉴얼 교육 도구를 너무 공부하고 싶다. 외국인이 그것도 영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과정은 없대요. 저라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은 없다. 네. 우리나라 말, 그들의 말을 이제 더치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어를 더치어라고 하는데, 더치어로 하는 훈련자 과정은 있어. 저는 영어도 조금밖에 못하고, 네덜란드어는 안녕하세요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그러면 영어를 내가 잘 못하니, 나를 대상으로 1인 교육 과정을 열어달라. 내가 비용을 내겠다. 그래서 자비 연수로 제가 1인 교육 과정을 열어주셔서 그쪽에서 자비 연수로 40일 작년에 다녀왔고요. 이게 40일간 매일매일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영어가 짧다 보니 하루 8시간을 공부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제가 그걸 다시 녹화한 걸 번역해서 듣고 확인하고 질문거리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서 3주를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연수를 받고 3주 끝나고 나서 마지막 열흘 지나고 나선 최종 질문. 그래서 40일이 걸린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1+1데이 수업이었으니까 6일. 6일 수업 원래는. 네, 원래는 6일 수업이고 그것에 이제 약간 거기에 있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계속 이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 1인 연수를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이 제가 성평등 교육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지난 13년의 저 나름대로의 공부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이 공부를 하려고 앞에 이런 길을 걸어왔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아주 큰 영감을 주었고 그 앞서 말씀드린 UN 위민 트레이닝 센터의 그 전 세계 25명이 모였던 그 과정과 요것이 딱 이렇게 결합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들이 조금 풀려가는 그래서 그걸 한국에 와서 적용해 봤을 때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청중들의 변화가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저한테는 아주 큰 레슨이었습니다. 네.
되게 이 스토리 자체 약간 무협지 같은 그런 약간 뭔가 전설이 될 것 같은 그런 되게 내공을 쌓으시는 그런 저는 약간 이효재 선생님 그 스토리를 이제 저는 직접 뵌 적은 없으니까 네. 스토리 읽을 때보다 약간 무협지 같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네. 약간 이 스토리도 저한테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그 직접 가시고 또 그렇게 3주 동안 총 교육 과정을 밟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좀 뭔가 이걸 정말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까지 또 얻으셨는데 그걸 이제 직접 현장에서 좀 사용하시고 계신가요? 요즘 어떠신가요? 작년 5월에 귀국해서 이제 1년 되었잖아요. 네, 1년 네. 좀 넘었는데 저는 현장에 제 교육의 매회 수업마다 적게는 하나의 활동, 많게는 이매진이라는 이 교육 도구만을 사용해서 하기도 할 정도로 거의 매번 계속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요. 적용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네덜란드 가서 이걸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흥미진진했던 모습이 네덜란드 청소년들에게 남성성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강사가 질문했을 때의 반응이었거든요. 네. 남성성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남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스트잇에 붙여주세요. 이렇게 강사가 질문을 하니까 청소년들이 막 포스트잇을 붙인단 말이에요.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남성성. 남자답다, 진짜 사나이. 이거는 어떤 특성을 진짜 사나이라고 사람들은, 네덜란드 청소년들은 생각했을까요? 뭘까요? 근육. 근육, 진짜예요. 아, 진짜요? 머슬이라고 나와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어. don't cry. 울지 않는 거. 울지 않는 거. 그리고 터프해야 돼. 어. 스트롱, 강해야 되고, 그리고 섹스에 능해야 돼.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놀라웠던 거예요.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일을 잘해야 돼. 리더십이 있어야 돼. 진취적이어야 돼. 이끄는 힘이 있어야 돼. 이 청소년들의 대답이 제가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포스트잇이 붙여지는데 너무 신기하게 닮은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모습하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되게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걸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제가 당연히 한국의 현장에 적용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답하는 거랑 또 너무 비슷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젠더교육 플랫폼 효재가 네팔에서 방과 공부방 빈민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젠더교육 전문가니까 네팔에 출장 갈 때 당연히 저희 청소년들한테 젠더 수업을 할 거잖아요. 재능 기부로. 네팔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네네.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포스트잇이 나옵니다.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유럽, 한국, 네팔 이 3개국의 경험을 쌓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좋은 기회가 있어서 5월에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한국에 젠더 폭력 예방 시스템을 배우러 오신 경찰 공무원들한테 제가 젠더 수업을 할 일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활동을 똑같이 또 해봤죠. 네. 어머, 너무 똑같이 나와요. 포스트잇이. 아프리카까지. 큰일인데 이거.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까 유엔 연수에서 제가 백래시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네. 것 때문에 해방감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 단순한 활동을 유럽, 아시아, 그것도 우리는 극동아시아잖아요. 그리고 또 네팔은 서남아시아권에 속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지구촌 전 세계에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질서가 같으니 결과적으로는 같은 포스트잇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공통의 질서는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질서 중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가장 대표적인 공통 질서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가족 안에서 혹은 성별 안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남성성이라는 걸 우선적인 가치, 더 높은 가치로 보는 가부장제라는 질서가 같으니 결과적으로 포스트잇에 붙는 내용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걸 확인하게 된 게 저한테는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싶은 지구의 모습은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의 모습은 우리나라의 내일은 어때야 하는지를 조금 더 잘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페미니스트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희망적인 에너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받는데 오늘도 황금 명륜 선생님 만나면서 약간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거의 그렇죠. 없어요. 거의 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남성 해방 책에 네네네. 옌스 반 트리트 씨가 쓴 그 글 중에 네. 제가 정확히 구절을 다 외우는 건 아닌데요. 음, 본인이 여성학을 공부하면서 남성성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가 여성학을 공부하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는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동료 남자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야, 코뿔 소 갖고 그렇게 맨날 소리만 지르고 여성 권익만 쓰는 페미니스트들 둘러싸여 갖고 너 참 인생이 피곤하겠다. 페미니즘은 도가 지나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참 많이 듣는데 난 30년 동안 페미니스트들하고 일하고 있지만 그런 페미니스트들 별로 못 봤고 맞아요. 너무 사려 깊고 너무 헌신적이고 너무 희망적이고 아주 유쾌하고 즐겁게 살고 맞아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당신이 페미니스트가 된다면 아마 나 같은 세상으로 들어오게 될걸?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는 다르다. 우리가 너무 이미지 페미니스트 그 왜 예전에 뭐 페미니스트가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어디로 갔었죠? IS로 갔던 친구 그런 것도 저는 보면서 아, 이 이미지라는 게 너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실제로 아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아마 많이 다를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었는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작가님 저자 옌스 판트리트라고 써 있는데요. 이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학, 페미니즘을 전공하시고 그걸 토대로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좀 쓰신 거잖아요. 어떤 이런 예가 많을까요? 네덜란드에는 여성학을 전공하고 잘 제가 네덜란드 전반을 아는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저자의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보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되게 그런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남성으로서 어떤 초대받는 자리가 너무 나에게 많이 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학을 공부하는 남성들은 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남성성이라는 것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자는 많지 않은 거죠, 아직.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이 책이.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그리고 페미니즘의 관점을 수용하고 나는 페미니즘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라고 책에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이 주는 영감이 제가 23살 때 어떤 사건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사건과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제가 자라온 저의 지난 과거의 삶, 그리고 그 당시 현재 청년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존재 이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걸 분석하는 틀이 돼준 게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근데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을 저자가 했다는 이 대목에서 아까 페미니스트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남성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성도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게 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굉장히 비슷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는구나 하는 것도 되게 공통점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 네. 그 해방감을 비슷하게 느끼게 되고 그게 또 남성들에게도 좋은 것이다라는 그 인식이 지금 책을 보면 더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읽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 또 신청곡 해주셨는데 어떤 신청곡 하셨나요?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옥상 달빛의 히어로라는 곡인데요. 네,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이 노래 들을 때 늘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슈퍼맨이나
그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초능력자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래 가사처럼 사실 영웅은 저도 영웅이고 제 동료도 영웅이고 이 남성해방 책을 출판해 주신 그 독립출판사 대표님도 영웅이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도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영웅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서 신청합니다. 아, 네. 히어로 옥상달빛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옥상달빛의 히어로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성해방을 좀 소개하시고 나서 좀 독자들과의 만남 이런 것도 좀 있었나요? 어떠셨나요? 네, 저희가 출간을 5월 초에 하고 5월 1일에 출간하고 저자를 직접 한국에 모셨어요. 네. 그래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의 4개 도시, 서울, 부산, 제주, 광주 4개 도시에서 북토크를 하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북토크 4번 하는 동안도 아주 뭐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 책을 읽고 오신 독자가 서울만 해도 한 170분 그리고 부산, 제주, 광주도 다 한 60명, 70명 정도씩은 책을 들고 오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나만 궁금한 거 아니었나 보다 하는 걸 확인한 그런 맞아요. 그리고 약간 그 남성해방 제가 번역기로 돌려보고 이거 좀 흥미진진하겠는데? 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북토크를 하기 전까지는 약간 저 스스로 반신반의했어요. 어떤 반신반의냐면 어떤 그 모르는 어떤 곳에 가서 제가 뭘 하나 발견을 했는데 제 눈에는 이게 약간 원석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동네에 내가 사는 동네에 들고 와서 나 이런 걸 발견했어. 우리 같이 한번 보지 않을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거 쓰레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즐거움이 있었고 가장 흥미진진한 건 지역마다 궁금해하는 그 독자들의 질문이 다르기도 했지만 4개 지역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짠 적도 없는데 독자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현장에서 저자한테 현장 질문을 하세요 했을 때 한 도시에서도 안 빠지고 똑같이 나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퀴즈인가요? 상품 있나요? 상품을 준비했어요. 뭔가요? 네. 뭐였냐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 뭐 약간의 그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메인 핵심 메시지는 똑같은 질문이었는데요. 이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말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의 언어로 그것이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한국 사회의 지도층 몇몇 인사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오셨지만 남성해방을 통해서 성평등한 사회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자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을 잘 모르시더라도 한국의 구조적 성차별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의 저자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 질문이 4개 도시에서 다 나왔어요. 저는 그걸 제가 이제 사회자였기 때문에 북토크에 2번째, 3번째, 4번째 도시를 갈 때마다 이 질문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이 성평등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답답함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북토크가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자는 굉장히 좀 자기가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데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약간 정중하게 성차별은 세계 곳곳에 다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그냥 정중하게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부산에서 2번째 똑같은 질문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해서 광주 마지막 됐을 때는 아주 여유롭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4번의 답변을 다 종합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거였습니다. 한국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요? 축하합니다. 기적을 이루셨네요. 이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기적을 이루셨네요.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세계 곳곳에 성차별이 남아있어서 제 책이 계속 다른 나라 언어로도 그쵸. 번역 출판이 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그러면 기적을 이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현실인지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건지 바란다면 눈앞에 보이는 신기루가 아니라 무엇을 현상에서 바꿔내야 그게 가능할 건지 좀 더 머리 맞대고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주 흥미진진한 한 대목이었습니다. 되게 축하드립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 이야기들이. 네, 아직 멀었죠. 멀었고, 사실은 아무리 지금 별로 없다고 해도, 차별이 행여나 없다고 해도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OECD가 경제적으로 약간 자생해서 살 수 있는 이상의 그런 경제적 부흥을 이룬 나라들이 주로 가입을 하잖아요. 네네. 그 OECD 국가 안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격차 대한민국이 제일 높습니다. 여전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상위 그룹 혹은 기업의 임원, 공무원에서 고위공직자 된 여성들의 비율 OECD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한국의 위치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통계를 들 수 있겠지만 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계 각국의 그런 노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고를 또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방송 마치기 전에 좀 예비 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남성의 방 아직 읽지 않은 분들, 접하지 못한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나는 페미니즘이나 성평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삶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를 아신다. 책을 사서 선물해 주시면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거고요. 나는 남성들의 생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 라는 여성이 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혹은 내 아이를 남성성이나 여성성의 반쪽짜리에 가두지 않고 내 아이를 인간성이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그런 고민을 하는 양육자가 계시다면 그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렵지 않고요. 네. 굉장히 쉽고 간결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저도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년이 넘은 전문 강사지만 단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원어로 성평등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좀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있다면 우리는 여자아이들을 남자처럼 이렇게 키우려고 양육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동안. 근데 반대로는 하지 않았다. 이런 말, 이제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했던 네. 말인가?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남성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거나 되게 많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스스로의 정체성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방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얇으니까 읽고 오시고요.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미닛의 미쳐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